기관의 눈입니다. 자산운용사 시각에서 시장을 분석하고 투자 전략을 추천해주는 시간입니다. 제가 그 시장에서 이분은 참 똑똑하고 참 그 논리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을 제가 그렇게 많다라고 제가 얘기하기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분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이 생각이 드는 분인데요. 쿼터백 자산운용의 종로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그 2월입니다 이제. 네. 네, 벌써 2월입니다. 1월 시장은 초반부터 급등을 보이더니 또 변동성도 보이고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 한 이틀 또 오르더니 오늘 좀 약간 조정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가 하루하루 어떻다 저떻다를 얘기하기 너무 어렵죠. 네. 우리가 미래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쨌든 지금 2월 달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주식시장의 비중을 늘려야 되는지 줄여야 되는지 이제 그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요. 그 매월 초마다 그 쿼터백 자산운용에서는 이렇게 시그널, 사인들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검증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월 초에 나온 사인 어떻습니까? 네, 연초 이후에 생각보다 자산 시장이 상승과 하락을 좀 급하게 하면서 좀 변동성이 컸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려가 크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 매월 초 제시하는 그 신호를 바탕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쿼터백의 2월 시도는 여전히 긍정 신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주식에 대한 투자 비중을 높게 유지하셔도 좋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뜯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전반적인 매크로 지표들은 여전히 견고한 경기 회복을 시사를 하고 있고요. 글로벌 경기 이익 관련돼서도 보면 8개월 연속 기업 이익이 상향이 되면서 기본적인 시장의 기대를 계속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산 가격 그 거품 논란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서 관측되는 유동성 관련된 환경은 전혀 변화가 관측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높아진 변동성에 좀 걱정이 되실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는 투자에서 좀 떠나야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고요. 조종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을 계속 권고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 신호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신호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매크로 신호, 기업 이익 신호, 기술 심리 신호, 글로벌 주식 신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지금 저 신호들이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저 신호들이 혹시 선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신호입니까? 아니면 약간 레깅 팩터 저거 보고 하면 좀 늦습니까? 그거 여쭤보고 싶어요. 네,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네네. 저희 쪽에서 지금 크게 봤을 땐 저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 네네네. 그 밑에 있는 세부 신호 중에서는 선행성을 가지고 있는 팩터도 있고요. 네네. 동행성을 가지고 있는 지표들도 네네. 있기 때문에 저것이 레깅한다라고 보긴 좀 어렵고 네네. 오히려 동행이나 아니면 선행적인 부분 혹은 후행한 것에 대해서는 검증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팩터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굉장히 좋네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최근에 CNN에서 발표하는 건가요? Fear and Greed Index. 네. 그것이 30대까지 갔다가 이틀 전에 다시 이제 오늘은 50대까지 왔어요. 근데 30대라는 것은 굉장히 공포스러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그날 사실은 제가 그 인덱스를 보고 좀 공포스럽다.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런 이 공포지수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거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포지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말씀하셨던 Fear and Greed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극단으로 갔을 때 오히려 역으로 너무 시장이 과도하게 공포에 질렸다 혹은 너무 과열이다. 네네. 이렇게 봐서 투자 전략으로 삼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네네네. 전반적인 공포지수가 조금은 투자 지표로 삼기에는 너무 변동성이 큽니다. 일단 한국 같은 경우도 최근에 거론되는 게 이제 V코스피라고 하죠. 코스피 200의 변동성 지수가 작년 6월 이후에 7개월 만에 최고치에 기록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코스피에 관련돼서는 제가 이전에 나온 방송에서도 속도가 좀 가파르다. 그래서 일정 부분 조정의 가능성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면서 변동성이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드려야 될 게 그동안의 상승은 사실 그 탄탄한 매크로 환경과 기업 이익이 뒷받침됐기 때문에 올라왔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을 과열이다 아니면 약세장의 진입이다 보긴 좀 어렵고요. 특히나 변동성 지표 하나를 가지고선 이제부터는 급락이 시작된다라고 보긴 좀 다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약간 글로벌 마켓을 좀 보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는 것은 사실은 미국 시장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국 시장 보는 건데 얼마 전에 한 3, 4일 동안은 또 중국의 15금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네네. 저도 이제 15금리 요새 계속 보고 있는데요. 어저께만 해도 한 0.48% 빠지긴 했어요. 근데 15금리가 이렇게 빠지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이기 때문에 사실 네. 뭐 오르고 내리고에 네네. 대해서 시장이 평소엔 큰 관심을 갖지 않다가 네네. 좀 가파르게 올라가는 거 부분 때문에 좀 악재를 눈여겨보고 있던 분들이 이거를 좀 이벤트로 삼은 것 같습니다. 사실 근데 이제 1월 말에 유동성 회수가 나타나면서 단기 자금 시장의 금리가 올라간 부분도 좀 우려가 될 수 있겠지만 그 인민은행에서 이제 통화정책위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중국이 약간 긴축으로의 정책 스탠스를 선회할 것 같은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우려가 커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소수 의견으로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인민은행장이 나서서 서둘러 진화를 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의 스탠스 변화는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 수 있겠고 사실 그 춘절을 앞두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설날이죠. 이때 네네네. 그 중국 정부는 전통적으로 막대한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이제 시중의 자금 수요를 충족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올해도 벌써 2월 들어서 3거래일 연속 그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을 했고요. 그래서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금리 상승은 금방 안정이 될 수 있는 이벤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저도 그 홍콩에서 한 5, 6년 근무를 해봤지만 그 우리가 춘절 설날이 되면 그 중국 분들은 홍바오라고 그래가지고 예, 빨간 봉투에다가 그 돈을 넣어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뭐 시중에 돈이 좀 풀려야 되는 것이고요. 은행에서 돈을 찾아야 되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실은 보너스도 지급할 필요도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설날 전에 아니 설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약간의 단기적인 이벤트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네, 네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시 미국으로 한번 가볼까요? 네. 근데 미국의 그 거시경제 지표들이나 아니면은 뭐 달라스 연은 총재도 어저께 그 테이퍼링은 조금 이르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혹시 그 속 안에 그분들이 좀 생각하는 건 뭐 좀 달라진 게 있을까요?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 FOMC 이후에 시장이 조정에 나타났던 걸 굉장히 좀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네네.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의 호재 아니면 정책에 대한 부분은 예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원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내용들을 뭐 표현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금리 인상이 빠르지 않을 거고 인상을 함에 앞서서 충분한 시장과의 소통을 하겠다. 라는 기본적인 정책은 변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이상의 것들을 시장이 원하지는 않았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책적인 변화나 아니면 변화를 유도할 만한 그런 내부적인 조짐은 없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시는 우리 그 존경하는 우리 최상민의 빅샷 시청자 여러분들은 지금 종려 대표 나오셨지 않습니까? 이분 지금 만나서 얘기하려면 굉장히 비싼 분입니다. 예,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하시면 바로 즉답을 해주시니까요. 지금 바로 한번 이 거시경제, 그다음에 정책, 그다음에 뭐 시황도 좋고요.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뭐 삼성전자는 어때요? 이런 거 말고요. 이분 그거 모르십니다. 삼성전자 어떤지. 예. 질문하시면 되고요. 예, 그 코로나 유행이 지금 그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요. 예, 대표님, 코로나 유행이 백신으로 잠잠해지면 주가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게 좀 경기 소비재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렇게 제가 조금 바꿔볼까요? 어떻습니까? 예. 주가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에 대해서는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이제 시장을 관통하고 있는 가장 큰 리스크 중에 하나로 코로나를 네네. 짚고 있기 때문에 네네. 만약에 백신으로 이제 코로나 이슈가 제거가 된다라고 하면 네네. 그때는 또 새로운 캐탈리스트라고 하죠. 주가를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견인차를 찾기 위한 네네. 노력이 좀 있을 거고 그 과정에서 사실상 잠잠해졌다는 호재보다는 좀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근데 이게 시장의 하락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네. 여기서는 오히려 이제 백신이 접종되고 코로나가 유행하던 시기에 다분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나 업종들이 조금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백신이 개발되고 접종될 때까지 눌려 있던 그런 업종들이 좀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제가 그 저도 이제 고객이 있어요. 예. 그 소위 그 VVIP 고객들이 네. 있는데 그분들한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보복 소비가 굉장히 스파이크처럼 가시처럼 확 올라올 수 있다. 그것도 단기적으로 그럴 수 있고 인플레이션도 일주일 내지는 2주일 동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데이터들을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 소비재는 사실은 뭐 좀 오버슈팅이 나올 수도 있고 시장 전체적으로는 조금 조정도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한번 해주시죠. 저희 코멘트에 대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로 생각합니다. 최근에 나왔던 뉴스 중에도 네네. 유사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네네네. 명품 소비 매장 앞에 줄을 서서 네네네. 명품 핸드백을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네네. 계신 것 같은데 사실상 해외여행도 중단이 되고 네네. 막대하게 풀린 유동성에 비해서 소비할 수 있는 것들이 낮기 때문에 네네네네. 이런 소비가 폭발적으로 몰리거나 보복 소비라는 표현을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몰릴 경우에는 예상치 못하는 인플레이션의 자극이나 아니면 경험하지 못했던 또 데이터를 뭐 만나볼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죠? 이 부분이 페드가 어쩌면 그 걱정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정책적으로도 평균 물가 목표제라는 표현도 쓰면서 네. 아마 앞으로 인플레가 자극이 되는 부분들을 계속 체크해 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뭐 여행주를 하나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근데 백신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직 도착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백신 맞아서 지금 한 5월 달이 됐는데 그걸 좀 반영해서 미리 선반영해서 그 여행주가 한 50% 올랐어요. 그동안. 그런 다음에 백신을 맞으면서 막 그 소위 여행 갈 수 있다. 그 다음에 뭐 집단 면역이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합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들이 막 대한항공에 예약을 하고 아시아나에 예약을 하고 이렇습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많이 반영이 됐을 거 아닙니까? 만약에 됐다면 그때는 이런 그 굉장히 피해를 봤던 뭐 그냥 섹터를 찍죠. 여행주. 그때 가면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오히려 더 오버슈팅을 한다, 아니면 많이 반영이 됐으니까 좀 내려갈 수 있다. 보통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는 기대감을 반영했기 때문에 주가가 많은 부분을 미리 반영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게 실제로 그게 예약으로 이어지고 실적으로 잡혀서 네네. 데이터로 확인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 선반영됐던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됐다고 곧바로 주가에 반영이 될까에 대해서는 다소 좀 의구심은 있고요. 네네. 근데 실제로 이게 실물로 이어져서 경기 개선이 나타나고 실적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네. 점진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지금 하나 투어도 사실은 재무 현황이 조금 어려워서 본사도 900억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고 그러면은 지금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것 중에서 죄송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닙니다. 뭐 어려운데 이게 시청자께서 말씀하신, 제가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네. 주식시장의 10년 주기설에 대해서 네. 예, 뭐 10년 만에 이제 확 오르고 그 다음에는 좀 떨어지는데 하락도 그만큼 또 크게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좀 그 재밌는 얘기를 좀 하시는데 뭐 재밌게 반응해 주시죠 뭐. 10년 주기설이 나왔던 것도 결국 경제 사이클과 연관이 되는 것 네네네. 같은데 현재는 10년 주기설을 넘어섰죠. 원래는 약 10년 정도 만에 조정이 왔었어야 되는데 네네. 예상치 못했던 경제 위기,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그런 이슈들로 인해서 좀 연장이 되고 있는데요. 네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제 시중에 풀린 유동성 그리고 경기의 확장세가 더 높이 올라간다면 그 이후에 오는 사이클에서는 하락이 굉장히 가파를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이제 언제 오냐의 차이인데 결국은 이 하락을 견인하는 기본적인 기본 팩터는 결국은 금리 인상에서 촉발이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예, 그 얘기는 이제 경기가 과열로 가고 고용도 충분히 됐고 여기서부터는 자산 가격을 좀 내리 눌러야 된다라는 시그널이 나온다면 그때가 변곡점이 돼서 그래서 주기설이 나오는 것 같고요. 아직은 그 주기설에 해당하는 피크가 오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있고 네. 우리가 좀 먹을 게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그 쿼터백 자산운용에서 투자하는 그 투자 상품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보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상품들 하나만 뭐 좋은 거 공개하실 수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네네. 그 SPY라고 하는 스파이,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많이 편입하고 있고 네네네. 그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QRFT라고 해서요. 이제 크래프트사가 운영하는 이제 AI가 운영하는 미국 종목들 ETF가 있습니다. 이번 달에 좀 특징적인 사항 중에 하나는 저희가 나스닥에 대한 비중을 좀 줄였고요. 중국 관련된 중국 CSI 300 ETF나 네네네. 아니면 이제 클린 에너지 관련돼서 네네. ICLN이라고 하는 이제 ETF. 네, 그거 잘 압니다, 제가. 네. 예, 예. 그리고 이제 아크사라고 굉장히 유행했죠. 이제 ARKK라고 하는 종목이 네. 새로 뽑히면서 네네. 저희 쪽에서는 지금 국가나 업종 아니면 테마에서 일정 부분 로테이션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클린 에너지하고 ARKK 좀 투자할 만하다. 네, 저희 쪽에서는 새롭게 뽑혀서 좀 매력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쿼터백 자산운용에서도 그 상품을 파실 거 아니에요? 네네. 개인들한테 그 투자돼 있. 네, 지금 편입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쿼터백 자산운용의 조홍래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